그동안 해운대 LCT 비리 사건에 대한 의혹이 많았었는데요. 지난달 LCT의 실소유주 이용복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현직 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외에도 수사가 더 필요하다, 내부에 문제가 있을 기다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어제 부산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 특혜가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어째 된 건지, 앞으로 또 해야 될 건 뭔지 차근차근 짚어봅시다. 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3월에 유력 인사의 특혜 분양 명단이 있다는 진정서가 들어오면서 부산경찰청이 뇌물죄를 중심으로 수사를 펼쳤었는데요.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었거든요. 일단 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제 수사 결과는 뭐 고발이나 고소는 아니고 진정으로 접수된 내용입니다. 네네. 그래서 LCT 측에서 작성한 특혜 분양 명단이라는 한 120여 명에 대한 진정을 의뢰했습니다. 특혜 분양을 해서 이게 문제가 됐고 또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라는. 근데 어제 수사 결과를 보면 이제 너무나 소략하고 좀 성의가 없어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민의 관심이 좀 집중되고 또 부산 지역에서는 되게 이제 심각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경찰에 진정을 하게 된 건 지금까지 LCT 수사를 담당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좀 신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마찬가지로 경찰도 한 5개월여 조사하면서 도대체 수사를 어떻게 진행했고 무엇을 수사했는지가 좀 의문이 남긴 수사 결과 발표를 해서 조금은 아쉽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되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대부분 다 무혐의 처리가 돼서. 예. 근데 아까 말씀 중에 그 명단 자체를 LCT 네. 측에서 작성한 거라고. 예, LCT 측에서 작성한 거는 인정이 됐고, 근데 이제 LCT 측에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분양하기 위해서 혹시 이제 미분양 사태를 네. 대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당시에 언론 기사를 보면 2016년 당시 기사를 보면 뭐 분양 대박 뭐 이런 기사들이 지역 일간지 거의 일면에 다 톱으로 다 실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려해서 그렇게 많은 명단을 작성했다는 게 뭐 사실은 믿음이 별로 안 가는 부분이죠. 네. 안 그래도 그동안 그 명단에 있던 사람들의 해명은 전부 다 미분양이었다로 일관하고는 있더라고요. 예, 그중에 몇 명은 또 이제 실제로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기도 네네. 합니다. 예.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좀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뭐 최초 분양자들과 아니면 전매자들 그다음에 이들과 관련된 금융 계좌 추적을 제대로 했는지 저희는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의혹 해소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면 특혜가 아니고 어떤 과정에서 뭐 실명은 밝히지 않더라도 네. 그런 부분에 좀 의혹을 해소를 해줬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없었다는 점에서 이 수사 결과를 시민단체 한 사람으로서는 좀 믿기 어렵다. 네. 예.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LCT 비리 사건의 좀 시작으로 돌아가 보면 유령 용역 업체를 만들어서 수백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LCT 임원이 구속되면서 시작이 네. 됐었거든요. 현재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 2017년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를 보면서 부산 참여연대와 당시 다른 이제 시민사회가 그 수사 결과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다시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주택법 위반 43명 중 41명은 무혐의 2명은 기소를 했죠. 그런데 이 외에도 범인은닉, 법농사법 위반, 뇌물, 그다음에 배임 이런 건으로 저희 이제 참여연대가 한 3-4차례 정도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4년이 지난 이제 주택법은 작년 10월 말에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은 4년이 지난 지난달 21개의 수사 결과를 결정하고 저희한테 이제 통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 무혐의가 많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릴 만큼의 사안인지에 대한 부분하고 왜냐하면 한 1년 동안 검찰이 사전에 또 2016년, 2017년까지 조사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기도 너무 오래 지체되었다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무혐의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동일인 대출 초과 한도에 대해서 무혐의를 했는데
그럼 일단 동일인한테 대출을 초과한 거는 문제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이 이 사업이 잘 될 거라 믿었고 그다음에 이자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다. 이런 이제 무혐의 이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좀 그러면 죄를 저지르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만 하면 네. 처벌은 받지 않고 그건 죄가 안 된다라는 이런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니 지금 말씀하셨듯이 2016년 처음에 이제 특혜 의혹 제기됐었는데 또 2017년에는 네. 요 부산지검에서 또 중간 수사 발표도 있었다 아닙니까? 예, 예. 이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2017년 3월 LCT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보면 발표와 또 이영복의 판결문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걸 보면 주택법 위반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특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를 좀 이제 그 여러 수소문해서 알아본 결과 2016년 당시 LCT 측에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분양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분양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분양권을 사들여 특정인에게 로비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되게 이제 소문과 그런 언론 기사들이 네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이제 고발하게 네.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단지 미분양 사태를 우려했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것을 사들였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자, 그래서 LCT 이영복 회장이 43명에서 특혜 분양 혜택을 줬다고 인정을 했습니다만 이들 중에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소조차 되지 않았었는데요. 당시에 그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근거 그리고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을까 이런 의문도 예.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특혜 분양 명단이랑 당시에 저희가 고발했던 43명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특별 공급분이라고 해서 뭐 사회 저소득층이나 네. 뭐 한부모 가정 뭐 이런 분들한테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풀 수 있는 명단이 43채였는데 그럼 사전에 예약한 사람들한테만 이 물량을 공급해야 네네. 되는데 네. 사전에 예약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43채를 공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무혐의 처분된 이제 무혐의 불기소 유서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네네. 이런 사실인지 몰랐다. 그리고 사전에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 네. 이걸로 이제 무혐의 처분이 됐군요. 근데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특혜 분양을 함으로써 이영복 씨가 주택 공급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했다라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몰랐고 그런데 준 사람은 심각하게 교란을 했고 네. 이런 것이 검찰 스스로의 좀 일관성이 없는 그런 결정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부산참여연대가 당시 사건 담당 검사하고 검찰 간부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지요. 네네. 저희가 이제 그렇게 고발하게 된 것, 저희도 좀 이제 이렇게 오래 지나서 그리고 또 공소시효를 저희는 하루 전에 통지를 네. 받았고요. 예. 결정은 3일 전에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설사 무혐의다 하더라도 다시 이제 항고를 할 수 있는 항고권을 네. 우리가 검찰에 의해서 박탈된 거죠. 그리고 복잡하지도 않은 사건을 3년 동안 묵혀두었다는 건 수사할 의지가 없다라고 네. 판단한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수사 결과와는 상반된 결정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3명에 대해서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7월에 저희한테 통보한 명단은 저희가 그때도 성명불상으로 고발했지만 실명으로 통보를 했거든요. 네. 43명도 성명불상으로 고발했는데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여러 가지 이유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도 있고 또 설사 수사를 했지만 그 나온 이름이 도대체 이게 공개하거나 네. 공개하기 어려운 이런 명단이 있지 않았냐. 이 두 그렇게 가지 추측, 측면에서 예.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가 이어지는데요. 지난달 LCT 실소유주였던 이영복 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 중간 수사 결과의 발표에 보면 네. 100여 명이 한 7년 동안 선물을 받아 네네. 왔는데 네. 너무 그 액수가 적어서 기소는 하지 않는다라고 발표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이제 이 100여 명에 대해서 성명불상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고발 대상은 부산시청 공무원, 해운대 구청 공무원,
그다음에 도시공사 직원,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 그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4년 지나서 이제 통지한 걸 보면 9명은 기소, 8명은 기소유예, 9명은 다시 무혐의 네.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명 전체를 밝힌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선물을 수수한 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액수는 적다라고 여전히 이제 검찰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정말로 그 받은 금액이 그게 전체 다냐라는 거 하고 네. 그럼 도대체 이런 문제가 심각하고 청와대의 정무수석 그리고 국회의원 해운대 구청장을 지낸 국회의원 그리고 부산시 정무특보가 구속되는 이렇게 어마무지한 사건에 대해서 선물을 양이 작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과 처벌을 안 받는 게 온당하냐. 근데 그런 책임에 대해서 묻지 않고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당시 2009년 당시 2008년 당시 LCT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호적인 발언을 한 전문가들이 이번에 다시 도시계획위원으로 3명이 그대로 또 위촉이 됐습니다. 근데 그 발언 자체가 너무 심각한 발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전문가들의 발언이 없었다면 네. 불가능한 60m 이상 안 되고 공동주택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네. 근데 지금 101층에 공동주택으로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들이 안 들어섰겠죠. 근데 그 당시에 책임 안 묻고 이번에도 제대로 책임을 안 묻는다면 그렇게 뇌물을 수수하고 아니면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사업자를 도와주는 부산 시민의 부산시가 아닌 그래도 처벌받지 않고 또다시 도시계획위원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면죄부를 주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제일 처음에 저게 허가를 내준 상황부터 해서 이거는 특혜다 네네. 했는지 다 그런 것도 수사를 했는데 다 무혐의로 됐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근데 만들어지고 나서 해양경관 해치고 이런 문제 지적들은 다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이런 위원으로 활동을 하신다.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뭐 기억하시겠지만 보궐선거 중에 이제 지금 네. 현 시장에 대한 요 의혹도 있었는데 요거는 뭐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만 진정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 부분인데요. 43명에 대한 특별 공급분에 대한 특혜 분양, 그리고 한 120명에 달하는 특혜 명단, 그리고 이제 박형준 시장이 2채를 구입했다는 의혹입니다. 근데 당시에 선거 당시에 지역의 유력 일간지들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우연히 만나서 네, 그냥 맞습니다. 커피숍에서 계약을 했다. 근데 물론 저는 아파트에 살지는 않지만 네.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전매를 해본 사람들한테 그리고 부동산 업자한테 제가 여러 명한테 물어봤을 때는 절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우연히 만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런 전매권을 살 때 그것을 부동산 업자가 끼지 않고 카페에서 하는 건 불가능하다. 구청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네. 은행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게 당시에 사실은 뭐 부산 시민사회도 마찬가지면 언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그리고 이제 사실에 부합하는 이런 지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진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경찰이 이번은 정말로 좀 제대로 그게 이제 박형준 시장의 잘못이든지 아니면 이영복 씨의 잘못이든지 좀 그런 특히 주택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이제 교란 행위 이런 행위는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경찰에도 진정이 가 있고 또 검찰에서는 검찰대로 뇌물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사 중이고 네네.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경찰에서는 아까 그 명단에 대해서는 뭐 무혐의 특혜가 없어서 처리했습니다. 무혐의했기 예. 때문에 지금 이제 마지막은 공수처만 남은 것 같은데 예, 앞으로 맞습니다. 공수처 수사 방향은 어떤 식으로 가면 좋을까요? 뭐 아직 공수처만 남은 건 아니고 예. 저희가 지금 이제 7월에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네. 항고를 할 네.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고 네네. 어떤 불기소 이유가 어떤 게 문제인지 저희가 조만간 또 밝힐 네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수처에 저희가 좀 사실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경찰도 못했고 검찰도 네.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지역의 유착관계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경찰과 지역에
있는 검찰과 경찰이 못했다면 이런 계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공수처 외에는 지금 끊어줄 수 없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검찰의 수사 결과.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공수처에서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끊임없이 되풀이 될 거고 그 속에서 또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가 정말로 제대로 판단하고 수사의 잘잘못을 좀 명명백백하게 좀 가려줬으면 합니다. 좀 아직까지 참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연대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되었고 그다음에 경찰이나 검찰의 무혐의 처리됐다고 저희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LCT 관련자와 또 LCT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끝까지 문제 제기를 이어나갈 것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새로 선정된 식기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중 LCT 의혹 발언한 위원회에 대해서 사퇴 촉구 등도 그 일환으로 할 겁니다. 사법당국에서 못한다면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예, 저희도 같이 지켜보면서 또 중간에 다른 뭐 또 변수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또 뭐 결정되는 게 있으면 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예. 뭐 계속 요즘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도 또 계속해서 덥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진짜 온효질환 특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더욱 좀 건강에 만전을 기하시고요. 오늘도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키면서 안전하게 지냅시다. 자갈치 아침에 17,698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